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 윤종화입니다. OBS 초대석 어제 이어 오늘도 최경영 한국저영향 개발협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최경영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최경영 한국저영향 개발협회 회장과 함께 이 도시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기후 위기와 함께 21세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2026년부터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매립해왔던 폐기물들 앞으로는 소각 처리한 다음에 소각제만 매립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주변에 소각장을 증설하고 설치하는 것 찬성하는 국민들 어디에도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정상들이 오는 11월과 12월 우리나라 부산에 모여서 플라스틱 국제 규제 협약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이 참 여러모로 편하고 좋지만 지금은 좀 애물단지처럼 좀 됐는데 최경영 회장님, 플라스틱 언제부터 사용됐고 이 편리한 만큼이나 갖고 있는 문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플라스틱이 처음 등장한 거는 1909년이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1933년에 영국에서 폴리에틸렌, 우리가 PE라고 보통 부르죠. 네네. 이게 이제 처음 개발이 됐고, 이게 2차 대전에서 뭐 낙하산 줄이라든지 뭐 낙하산 그 원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 PE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전체 플라스틱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것은 1937년에 이제 나일론 스타킹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스타킹. 예. 그래서 판매 첫날 미국에서만 하루에 400만 개가 판매됐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400만 개 하루에. 예. 예. 미국에서만. 네네. 네. 그리고 이제 1965년에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쇼핑백, 비닐백. 우리가 예. 뭐 일반적 비닐봉지. 네네네. 예. 비닐봉지. 뭐 이게 이제 처음 특허를 받았고요. 네네. 이렇게 플라스틱을 사용하다가 1997년에 처음으로 태평양에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1907년에는 2009년이죠. 죄송합니다. 네, 2009년에는 이 태평양에 있던 그 쓰레기 섬이 한반도 면적의 7배 반만하게 커졌다. 뭐 하나의 뭐 대륙만 하네요. 정말. 그렇죠. 뭐 쓰레기, 이래서 이제 섬이 아니라 쓰레기 대륙 같습니다. 예, 네. 이래서부터 이제는 정말 이거 심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좀 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이 싸고 질기고 튼튼하고 편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신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누구나 다 그랬어요. 우리 막 나일론 싼 거 아주 질기고 뭐 그래서 정말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바로 이 특징들 싸고 질기고 튼튼하고 오래가는 거.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도 분해되는데 워낙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죠. 버리고 나서도 이게 썩지가 않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페트병 같은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데 4시간, 썩는데 450년. 참 뭐. 예, 이게 가장 큰 장점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450년이면 지금부터 450년 전이라면 조선시대 한 중기 정도 되네요. 네. 예. 굉장히 사실 우리 일상 속에 뭐 플라스틱 뭐 항상 몸에 휴대하고 다니고요. 항상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용하고 나서의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참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자는 부분.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쓰레기를 버릴 때 플라스틱 분리 배출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플라스틱 뭐 잘 열에 약해서 잘 녹고 다시 또 잘 굳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것처럼 뭐 재활용을 하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재활용이 말처럼 쉽지 않다면서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은 제가 앞에서 플라스틱 문제점에서 네.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있는데 사실은 뭐 오래 있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작게 부서지고 작게 부서진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물의 몸에 들어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있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냥 녹여서 다시 또 어떤 물건을 만들고 또 깨지면 또 녹여서 다시 만들고 뭐 이러면 좋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플라스틱이
그동안에 이제 개발되면서 수십 가지 종류로 발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기능에 따라서 무슨 황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워낙 많은 종류의 플라스틱이 개발이 되는데, 이 플라스틱들이 각각의 성분별로 구분이 돼야만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폐기물들,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마스크요. 플라스틱이거든요, 100%. 근데 네. 그 안에 철사가 들어가 있죠. 철사가 형태를 마스크에 유지하려고. 철사가 들어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철사를 빼내야 재활용이 가능한 거고, 네, 뭐 맞죠? 등등. 예. 예, 우리 페트병도 위에 있는 뚜껑하고 그 하얀 페트하고 또 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분해야지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이 방금 만들었던 그 뭐 PE라고 하는 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 뭐 폴리스티렌, 스티로폼 같은 거 뭐 등등 이렇게 아주 많은 종류들이 하나하나 다 구분이 돼야 된다. 또 그러니까 이 분리 배출을 하더라도 원래 재활용 잘 되려면 정말 성분별로 다 분리를 해야 그렇죠. 되는군요. 그러면 그 예. 수십 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성분별로 사실 분리하겠습니까? 있어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더군다나 깨끗이 또 닦아서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것도 역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우리가 분리수거율은요 세계 2위예요. 굉장히 높군요. 독일이 네. 1위고 우리가 2위예요. 네. 근데 세계 그렇게 1위. 분리수거를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재활용, 우리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20%를 채 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최경 회장 말씀 들어보니까 플라스틱이라고 뭐 다 같은 플라스틱이 아니고 또 성분별로 다르고 또 이물질 있으면 제거를 해야 되고 뭐 재활용 말처럼 쉬운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이 석유화학 기업들이 폐플라스틱에서 기름, 열 분해율을 만들어내는 이 도시유전 사업을 좀 펼치고 있다. 좀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이 도시유전 사업 말 그대로 뭐 핸드폰,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거기 금속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도시 광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슷하게 폐플라스틱에서도 뭐 기름, 열 분해유 같은 이런 원료들을 추출해내는 도시 유전 사업이 있다. 이런 소식들 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 좀 적극 활용하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산유국의 꿈을 안고 네, 정말 도시에서 유전이 난다.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한계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오일에서부터 플라스틱을 만들었으니까 네, 여기에 다시 에너지를 가하면 다시 오일이 되는 거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플라스틱이 여러 가지 종류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도 열분의 그 화학적 그 재활용이라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종류가 섞여 있는 거를 한꺼번에 기름을 만들다 보면 그 만들어진 기름은 결국은 연료용 정도의 값싼 기름 역할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양질의 뭐 연료용으로 사용에 불순물이 좀 많이 들어갈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고온 고압에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도 많이 나오고 유해가스도 많이 나오지만 아니 뭐 그러니까 석유 만들려다가 더 많은 석유가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폭발의 위험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미 수차례 그 화재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결국은 좀 이렇게 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네. 뭐 우리나라는 그나마 석유화학 공업이 좀 발전한 나라니까 이 정도 그래도 하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인도라든지 또는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플라스틱 뭐 재활용을 해도 이런 문제가 있고 다시 기름을 한번 추출해 보자라고 아이디어를 내도 경제성 확보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 뭐 이런 부분들 뭐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해야죠. 뭐 그냥 버리면 뭐 썩지도 않는 이 성분을 갖고 있는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 재활용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종류의 플라스틱을 하나하나 성분별로 분류하기가 어렵다. 네. 또 두 번째는 거기에 불순물이 있는데 그걸 다 세척하고 하기가 어렵다. 이 두 가지가 그 문제였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해결하거나 네. 또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면 그게 제일 좋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이 있던 거기에 일부 불순물이 있던 그냥 이걸 다 같이 녹이는 거예요. 다 같이 녹여서 한꺼번에 다 녹여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녹는 점에 차이는 있겠지만 예. 여기에 이제 그 일정하게 온도를 그 변해시켜 가면서 먼저 녹는 게 높겠지만 결국은 이것들을 녹인 다음에 물리적으로 섞어주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과연 어디에 쓰이지?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여러 가지 플라스틱을 그냥 같이 녹여서 불순물이 좀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녹여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이 정말 유용하고 많이 쓸 수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도 일부 불순물이 있어도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질 수 있다면 그 쓰임새가 어디냐가 좀 그렇죠. 청취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토목용 자재 요즘 이제 기후 위기 네. 때문에 산사태 많이 일어나고 제방이 붕괴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콘크리트 제품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네네. 이게 콘크리트도 시멘트가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발생시키는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안 만들고 이걸로 대체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물건이 땅에 묻히는 구조적인 역할을 할 거고 그리고 서로 당기는 힘은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강할 거니까 근데 여기서 유해 물질이 안 나오는 정도라면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옹벽 블록 뭐랄까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토목공사용 블록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는 그러니까 뭐 산사태 방지용으로 어떻게 콘크리트 블록을 많이 쓰나요? 좀 어떻습니까? 네, 콘크리트 블록의 사용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 대체가 좀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그런 말씀인데 그렇죠. 이제 폐 플라스틱 문제도 이제 해결하면서 일석이조의 하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탄소 배출권 요즘 좀 새롭게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이 탄소 배출권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자면 좀 어떤 개념이라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요즘 워낙 뭐 세계적 아리백이다 뭐 EU나 미국 특히 EU에서 이런 환경 규제가 많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또 여러 뉴스들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 요즘 산업 현장에 탄소 배출권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2026년부터는 탄소 국경세라는 게 본격적으로 발휘되니까 네네. 정말 중요할 건데 사실 이 폐플라스틱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왔냐면 매립이거나 소각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해왔는데 네네. 대체를 해왔는데 소각은 2026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지가 된단 말이죠. 그럼 다 네네. 태워야 돼요. 태운 재만 묻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걸 태우면 엄청난 CO2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1톤이 원유에서부터 만들어지고 마지막 그 과정까지 플라스틱 1톤이 3.76톤의 CO2를 발생을 시켜요. 근데 그 중에 80%가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소각만 안 해도 소각을 안 하고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2.76톤 네네. 그 대부분을 줄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줄이는 거를 안 태웠으니까 그만큼 다다라는 건 아니고 이 제품을 만들 때 전기로 이걸 플라스틱을 녹이고 또 플라스틱 이 원재료를 이동시키고 뭐 등등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각을 했다면 이만큼 발생하는데 이 제품을 만들 때 전기도 들어갔고 이만큼 들어가서 이만큼 발생했다라는 것만큼을 빼주면 그만큼은 우리가 이 탄소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소각을 회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탄소 배출권. 자, 또 하나는 아까 이게 어차피 이런 제품이 없었다면 콘크리트로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만 했거든요. 그렇죠. 뭐 기존의 방식 콘크리트 제품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콘크리트를 만들지 않아도 이걸로 대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배출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꽤 많은 정도의 배출권의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뭐 기존 어떤 제품 콘크리트 제품보다 이 폐 플라스틱 관련 아까 말씀하신 옹벽분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이게 산사태 막을 정도로 튼튼한가 청취자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콘크리트와 폐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옹벽 이게 강도나 이 재해 예방에 있어서
진짜 대체가 가능해? 라고 궁금해하신 분들 청취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어떤가요? 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로 콘크리트 옹벽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데 사실 콘크리트 네. 옹벽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레고처럼 서로 끼워지는 블럭. 네, 레고처럼 이렇게 예. 블럭을 맞추는 거죠. 예, 서로 이렇게 끼워져서 예. 전체가 다 한 덩어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블럭을 생각을 좀 했고요. 자, 그렇다 보면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사면의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 높이를 어떻게 해야 되고 두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결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레고처럼 끼워 놓는 블럭이면 얘들은 이제 그 서로 이렇게 당기는 힘,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 밀었을 때 그 당기는 힘이 얼마나 잘 견디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인장 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물리적인 토목 자재를 보면 이렇게 꽉 눌렀을 때 얼마나 견디냐. 네네. 이거를 압축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길 때 얼마나 견디냐 이걸 인장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폐플라스틱을 녹여서 만든 제품의 특징을 봤더니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압축 강도 그러니까 한 26 뉴턴이라고 하거든요. 26 네네. 뉴턴 정도를 충분히 만족시키더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냥 좀 힘을 가하면 뚝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꼭 이 콘크리트는 철근이 꼭 들어가야 되죠. 예. 그래서 묵은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인장 강도가 약한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는데 이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물건을 그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16.7 뉴턴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콘크리트 묵은 콘크리트보다 최소한 5배, 10배 가까이 아주 강한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플라스틱 문제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 초반부터 쓰레기 문제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그래서 기존에 이제 콘크리트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기술들 소개를 좀 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런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기술도 좀 세계적으로 이 뭐 여러 가지 제조 강국들과 비교해 보면 좀 기술 수준은 좀 어느 정도입니까? 좀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네, 그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기술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근데 사실 대부분 해외에서 하는 기술이나 뭐 그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순물이 있다 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폐플라스틱이 있는데 이걸 재활용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아, 세계 최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몇 가지 플라스틱을 같이 녹여서 네. 건축물 그 주택용 블록으로 쓰는 경우는 있긴 있었는데 좀 뭐 폐플라스틱 활용 기술은 뭐 예전에 몇 가지 좀 있긴 했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는 거기에 불순물이라든 이런 것들은 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분리하지도 않고 세척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정말 유용한 재질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그동안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개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이 폐플라스틱 등 이 환경 파괴할 수 있는 뭐 생활에 편리함을 주면서도 환경 파괴 요인이 되는 이런 어떤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 다시금 재활용도 하고 이 탄소 중립도 실천하는 기술적인 여러 가지 진보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올 11월 달인가요? 이 우리나라 부산에서 이 세계 정상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이제 플라스틱 규제 국제 협약을 또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최경영 회장님도 이 부산에 가시나요? 물론입니다. 아, 가셔서 좀 어떤 활동 좀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유럽의 중심으로는 아예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자. 사실 네네. 그게 맞죠. 근데 이렇게 플라스틱만큼 싸고 좋고 편하고 한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가능한가? 또 산유국 입장에서는 아니 가뜩이나 전기차라고 그러고 이제 자기네 기름 팔 데도 없는데 플라스틱까지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아주 지금 반발이 심해요. 예, 그렇죠. 예. 특히 개도국 입장에서는 뭐 반발이 심할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인도나 이렇게 또 석유화학공업이 발전한 나라는 이것도 먹거리인데 네. 그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쪽에 아예 생산을 줄이자, 그 아예 규제를 없애라. 그 중간에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재활용을 늘립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유엔국들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찬성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려면 정말 플라스틱을 정말 개발도상국 아프리카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해줘야지. 거기다가 뭐 화학적 재활용합시다. 엄청난 투자가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도
10% 20%밖에 안 되면서 그걸로 중심을 잡자라고 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좀 많이 보급을 하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그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우리가 버린 옷 그거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렇죠. 옷 버린 게 아프리카로도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죠. 기부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뭐 재활용으로 쓰인다고 네, 생각하고 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진짜 아프리카 나라가서 정말 큰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기술을 지원해서 야 니네 나라에 있는 플라스틱 문제 우리가 환경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그 나라에 일자리도 창출해 주고 또 거기서 만들어진 이런 그 응급블럭 같은 걸 가지고 그 나라의 산사태라든지 뭐 그 홍수 범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배출권을 또 우리가 갖고 오면 네네. 서로한테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나라들을 설득하고 우리 한국의 안이 이 그 국제 협약 안으로 채택될 수 있게끔 좀 기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참 올 11월에 이제 부산에서 열리는 이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플라스틱 규제 국제 협약 참 우리나라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좀 여러 가지 이 기후에 극복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 고민들 또 실용적인 기술들 좀 선보이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그 최경영 회장님 어제 오늘 참 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재활용 문제부터 이 탄소 배출 문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또 앞으로도 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특별히 계획하신 것들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이게 정말 실현화 현실이 되려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기후테크,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산업 자체가 이제 시작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인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근데 어떤 산업이 발전하려면 거기에 맞는 제도들, 거기에 맞는 기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또 국회의원분들하고 같이 세미나도 열고 그리고 또 어차피 법은 거기서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활동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러 고민하고 있는 이 최경영 한국 저영향 개발협회 회장님 앞으로의 활약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긴 시간 동안 최경영 회장님과 함께 이 기후위기 극복, 탄소 중립 위한 좀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최경영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베스톨에서 최경영 한국 저영향 개발협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윤종화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